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 자체가 초등과정의 모든 것들의 기초를 다 배운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계속 쓰이다가 중학교 1, 2학년 때도 쓰이거든요. 맞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다 모든 기초를 다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뭔가를 놓치거나 결손이 되면 그 이후에 학습들이 계속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훨씬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문제들을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문제, 아니면 일주일에 5문제라도 시간을 충분히 줘서 이거 생각해서 좀 풀어보게끔 하는 연습은 모두 다 시켜야 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류승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뭐 많이 아시겠지만 선생님 소개 그리고 이번에 출간하신 신간 책 소개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관련해서 공부법 책이랑 수학 동화를 쓰고 있는 작가이자 28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승재입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초3 학생들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입시를 책임지는 초3 수학 캠프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초3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신 것도 너무 좋았는데 수학에 대해서 정말 짚어봐야 될 부분들을 그냥 빠짐없이 다 담으셨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초3을 이렇게 콕 찍으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요. 사실 초3이 책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수학의 터닝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그러면 초3 때 뭘 했을까? 수학을 좋아하게 된 아이들, 점점 더 잘해서 결국 최상위권이 되는 아이들은 초3 시기에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 초3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보면 교과서가 좀 바뀝니다.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고 네. 제가 1, 2학년 교과서하고 3학년 교과서를 보면 1, 2학년은 이제 뒤에 놀이수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탐구수학 이렇게 있는데 놀이수학은 그냥 노는 거고 탐구수학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는 내용이 아닌 거죠. 근데 3학년은 뒷부분이 이제 생각수학이라는 파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탐구수학이 생기는데 생각수학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대화를 보고 그거에 맞는 적당한 식을 쓰라라든가 그 식을 그렇게 세운 이유를 서술해 봐라라든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서술할 수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 2학년 때 교과서는 보통 기능적인 것들을 배우는 교과서 형태인데 3학년부터는 이렇게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 자기가 그걸 설명할 수 있지 않으면 교과서 자체부터도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리고 탐구수학 파트 같은 경우는 사고력 수학 같은 맞아요. 수준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네. 제가 보고 곱셈 관련한 문제인데 평면도형의 개수를 세는 건데 한눈에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그 정도면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교과서 자체가 많이 바뀐다라는 지점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 자체가 초등과정의 모든 것들의 기초를 다 배운다. 기본적으로 사칙연산 다 배우잖아요. 네. 특히 나눗셈 배우고요. 그 다음 수도, 소수, 분수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도형을 배우게 되고 평면도형에서 원, 삼각형, 사각형 다 배우는데 이 평면도형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계속 쓰이다가 중학교 1, 2학년 때도 쓰이거든요. 맞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다 모든 기초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뭔가를 놓치거나 결손이 되면 그 이후에 학습들이 계속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문제가 뭐냐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수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뭔가 하나를 설명하면 1시간 동안 증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논리적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적용해서 풀거든요. 항상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거 익숙해져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3학년 것들을 이제 보면 2학년 때는 뭐 곱셈 같은 경우는 동수 누가로 설명하면 쉽잖아요. 근데 나눗셈 부분부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포함제, 뭐 등분제, 곱셈의 역연산. 곱셈의 역연산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포함제하고 등분제가 많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미적분 못지않게 어려운 거예요. 네. 이거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네이버에도 찾아보니까 초등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이 너무 헷갈리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올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어려우니까 그냥 나눗셈은 이렇게 공식, 알고리즘 연습하면 돼 하고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뭐가 출발하냐면 이제 원리를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한 다음에 수학을 넘어가는 태도가 길러지느냐 아니면 그냥 암기하듯이 명령어를 들으면 나는 시키는 명령어대로 하는 것 같지 그렇게 이제 수학을 받아들이는 갈림길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중학교를 가게 되면 어머님들이 많이 이런 얘기 질문하거든요. 왜 우리 아이는 중학교 도형의 증명이 중요한데 왜 증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안
안 하고 증명을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증명을 알고 원리를 알면 공식들을 암기 못해도 다 그걸 가지고 유도해서 풀 수 있는데 네. 그냥 공식만 암기해서 풀려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못한다. 또 개연성 없게 암기하니까 금방 까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증명을 아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초3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초3부터 나눗셈, 나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 거야. 네. 분수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고 애들이. 이해 못해도 풀 수는 풀 수는 있잖아요. 있으니까. 네. 분수의 나눗셈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6학년 네, 때 배우는 맞아요. 그 개념을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려면 교사용 지도서만 봐도 단위 비율, 결정상항, 포함제 나눗셈 이용하는 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아이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원리는 냅두고 분모분자 거꾸로 해서 곱하면 돼. 결과만 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원리를 이해해서 풀려고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암기식의 수학을 하게 되는 갈림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선생님. 어떤 아이들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초3부터 벌써 수학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하게 된 아이에게는 수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태도나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는 수준의 격차가 너무 커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가르쳐도 수학을 못한 애들이 안 다니거든요. 그 밑에 아이들은 만날 기회가 없는데 초등학생들은 다 다니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제 경험상 예를 들면 이제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수학을 일단은 보면 어려운 문제 푸는 부분에서 도파민을 느끼는 아이. 좀 힘든 과제를 내가 해결하면서 기쁨을 얻고 이거의 기쁨을 누가 뺏어 가려고 하면 싫어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수학의 재미를 많이 느끼고 또 하나가 납득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 이게 왜 그래? 엄마 이거 삼각형은 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야? 이런 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그 원리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납득하면서 공부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도 수학을 공부할 때 항상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이거 왜 그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재밌어하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원리들을 배우고 왜 그런지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을 배우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케이스 중에서는 일단 많은 것이 연산 많이 한 애들 중에 의외로 많아요. 제가 가르친 애 중에 KMO 2차에서 은상 받은 애도 있는데 걔가 수학을 되게 싫어해요. 수학은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왜 싫어하냐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미취학 때부터 연산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싫었는데 연산 안 하면 또 영어를 또 엄청 시킨대요 엄마. 근데 영어가 더 싫대 본인은. 그래서 그냥 연산이라도 하면서 버티자 그래서 수학은 잘하지만 자기는 수학 사실 너무 싫어한다고. 영어보단 연산이 나니까 그거라도 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수학을 싫어하는 케이스인 애들을 좀 보면 연산 많이 한 애들 그리고 좀 많이 시켜서 억지로 한 애들 너무 과도하게 또 어려운 거 한 애들 그것도 이제 아이들이 자신감을 많이 꺾게끔 만드는 겁니다. 네. 이제 부모님들이 시키시다 보면은 스물스물 드는 어떤 궁금증, 불안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초3 정도 되면은 최상위권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과 그냥 잘하는 편 정도인 상위권인 아이들로 좀 구분이 되는데 부모님들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애도 꽤나 하는 것 같은데 얘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일까? 알아볼 수 있는 힌트 같은 게 있을까요? 학생들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쭉 가르친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관찰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인 애들이 고등학교까지 가서 좀 잘하더라. 꽤 정확합니다. 초등학생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상위권 100분위로 고등학교 가서 한 최소 상위 10% 안에 드는 애들 9등급제에선 1, 2등급 5등급제 지금 기준으로는 1등급이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어머님들이 특별히 노력을 안 하고 억지로 선행을 시키려고 안 하는데도 자연스럽게 너무나 스무드하게 선행이 2, 3년 빨라져요. 너무 잘 이해를 하고 문제집 한 권을 완벽하게 끝내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속도가. 예를 들면 3학년인데 5학년 과정 하고 있고 6학년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경시대회라도 시키면서 시간을 딜레이 할까? 최상위 심화까지 시키는데도 막 속도가 빨라진 애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제 경험상 무조건 됩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것들을 질문을 합니다. 반드시. 선생님들이나 혹은 엄마들은 잘 모르거든요. 너무 익숙해서 이게 당연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처음 배우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 근거가 없다라면 엄마 이거는 왜 이래?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요. 그럼 엄마는 이거 당연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때 무조건 인터넷을 찾아봐야 돼요. 엄마가 나도 미처 이거 왜 그런지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던 거를 분명히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 보면
항상 그런 아이들은 거의 뭐 나중 경시급까지도 갑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룹, 상위권 그룹 있잖아요. 네. 한 고교학점제 기준으로 2등급 정도 네. 안에 들어가는 걸로 해볼게요. 상위 10%에서 한 30% 정도 안에 들어간 애들은 초등과정, 초등학교 뭐 3학년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교 3학년 과정 자체를 개념 독학이 가능합니다. 엄마가 너 이거 개념 처음 배웠는데 한번 읽어보고 해볼래? 라고 하면 읽으면서 풀어나가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최상위 같은 심화 교재 풀리면 하이 레벨 풀 때만 어려움을 느껴요. 근데 레벨업 테스트까지는 가뿐하게 풀고 하이 레벨에서 엄마한테 한 두세 문제 정도 엄마 두세 문제 이거 안 풀리니까 힌트를 좀 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좋아하고 문해력이 높은 경향이 있고 사고력 수학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사고력 네. 수학, 뭐 창의 사고력 그런 거 하는 거를 즐겨해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보통 상위권이고 이제 네. 그 밑에 중위권 같은 경우는 상위 30에서 50% 정도까지는 제 경험상 연산 교재 안 써도 초등 과정이 극복이 되는 아이들. 개념 교재 연산 문제 많잖아요. 네. 그 정도만 해도 연산은 해결이 되는 아이들. 연산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 한 권 안에서 해결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연산 네. 교재를 따로 뭐 별도로 안 풀려도 해결이 되는 아이들. 그리고 응용이나 센서학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스트레스 안 받게 푸는데 그 위에 이제 최상위 S나 최상위 가면 거기서부터는 너무 막혀서 막히죠. 엄마들이 이거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이런 아이들이 중위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위권 아이들도 최상위 S 정도까지는 꾸역꾸역 시키면 정말 성장합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과정 들어가면서 이제 개념 독학도 계속 연습시켰거든요. 고등과정 들어가는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요. 나가는 진도 나가는 게. 초등학교 때 경험이 이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설명하면 잘 이해하죠. 한번 설명하면 네. 설명하면 이해한다 그러면 이 정도 그룹이다.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려고 한다. 수학을 좋아하면 정말 좋은데 실제 고등과정 가서 아이들 상담을 많이 해보면 1등급 받는 애들 중에서도 좋아하는 애들이 많진 않아요. 그런 아이들 만나면 이제 저 같은 수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도 너무 기쁜데 그렇대요. 걔네들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옵니다. 제가 이 문제 이렇게 해서 한번 어렵게 만들어 봤는데 선생님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거 정도를 하는 애들이 진정 수학을 좋아하고 네. 가르쳐 주려고 화내는 애들. 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자신감을 갖거든요. 제 아들 같은 경우가 아까 그 그룹이에요. 최상위 시키면 한숨이 나오면서 에이. 우리 아들하고 이 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나도 너무 지칠 텐데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얘가 중학교 때는 그래도 수학도 95점 이상 나오고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해요. 이거 읽어보면 되는데 내가 왜 배워야 돼? 독학을 해봤습니다. 독학을 하니까 네. 혼자서 지금 네. 중3 과정 혼자서 읽고 집에서 합니다. 네. 제가 학원에 와서 하라 그래도 왔다 갔다 시간 아까 혼자 해도 되는데 왜 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네. 잘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잘하게 되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네. 수학을 싫어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예. 선생님 그러면 이제 잘하려다 보니까 엄마들이 집에서 교재 선정에 되게 많은 어려움, 혼란함이 있어요. 그렇죠. 교재 가이드라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들은 고등학교 학생들 부모잖아요. 고2. 저도 큰애가 고2 똑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고등학교 부모님이 되면 정말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은 안 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험을 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많이 해놔야 돼요. 뭘 많이 해놔야 되냐면 고등과정을. 고등과정을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문제집 한 권, 두 권, 세 권, 몇 권 못 풀고 시험을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느끼는 느낌은 초등학교 아이들 디딤돌 기본이나 이런 거 시키다 보면 뭔가 얘가 완성도가 없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제대로 모르네? 한 권 더 다져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거의 모든 애들이 그 상태로 시험을 봅니다. 무조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까지 벌어지냐면 전체 고등학생들 중에서 한 80%는 그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과정에서 시간을 좀 아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두 권에서 세 권만 시켜라. 한 학기. 남는 시간을 중학교 과정,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 폭발적으로 쏟아라. 2대 3대 5. 초등 2, 중등 3, 고등 5. 네. 그래야지 입시에 성공한다. 지금 입시 구조라면. 그래서 초등과정은 저는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모든 학생들이 3권.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연산교재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네, 한 권은. 네. 그럼 연산교재 한 권하고 개념교재가 쉬운 게 있고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개념교재 2권. 이 정도만 시키고 진도를 나가라. 그리고 그 위에 그룹 같은 경우는 연산교재 한 권, 개념교재 한 권, 응용교재 한 권. 이런 식으로. 그 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은 사고력 수학. 네. 이나 문해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수술력 문제집. 그런 거 한 거 서브로 시키고 교과 수학을 2권. 교과 수학은 뭐 기본 하나, 심화 하나, 기본 하나, 준심 하나 이렇게. 최상위권 그룹은 교과 수학을 보통 응용이나 준심화부터 가도 잘 이해하거든요. 그래. 그래서 첫 교재로 응용이나 준심화 같은 거 시작하고 그다음에 심화 한 권 시키고 나머지 한 권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사고력 수학이나 그런 거 시키면 괜찮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생각하는 연습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시간이 없는데 언제 하냐 그러니까. 그러는데 서울대 네. 막 의대 들어가 네. 그런 애들이 막 인터뷰 하잖아요. 네. 그 영상을 봤더니 걔네들이 하는 게 그나마 중학교 때 시간이 많으니까 한 문제 막 3-4시간씩 고민하고 풀릴 때까지 하고 심화까지 하는 거를 중학교 때라도 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하는 말이. 초등학교 때는 훨씬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좀 아이들이 좀 부족해도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문제들을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문제 아니면 일주일에 5문제라도 시간을 충분히 줘서 이거 생각해서 좀 풀어보게끔 하는 연습은 모두 다 시켜야 된다. 우리 아이 심화 못 시켜도 그 정도는 시킬 수 있거든요. 문제 골라가지고. 수학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학문이잖아요. 네. 앞으로 AI 시대가 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수학인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연습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습 능력을 가장 저해시키는 행동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